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SK증권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SK증권은 SK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한 차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봤고요. 움직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SK증권 추가로 좀 매수대기를 해봤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SK증권 추가로 좀 매수를 해봤고요. 자, 평단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JNK 히터 여기 좀 투매가 떨어질 때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. 자, 추가 매수 물량을 좀 대놔 봤고요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JNK 히터 추가 물량이 좀 매수가 됐고요. 자, 장마감이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. 좀 지켜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0년 6월 24일입니다. JNK 히터를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었죠. 자, 갭이 살짝 뜨려고 하는데 움직임 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렇게 좀 횡보하던 자리가 있었죠.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좀 매물이 쌓여 있고, 자,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뭐 한 이런 자리까지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를 조금 아마 횡보를 하면서 터치를 하고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JNK 히터가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뭐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어쨌든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. 오전에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했죠. 하락도 살짝 주면서 결국에는 반등을 좀 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시도를 합니다. 살짝 뚫었죠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해봤고요. 수급이 들어오네요. 자,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량 매도 됐습니다. 자, JNK 히터 결국에는 오전에는 살짝 좀 아래쪽으로 흔들면서 횡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를 좀 올라왔어요. 자, 여기 터치했죠. 자, 물론 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제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잘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.
자, JNK 히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증권이 좀 반등이 나왔죠. 자, 요 자리 결국엔 또 걸리는데요. 예, 여기 부딪히는 자리였죠. 어저께도. 자, 여기서 한번 걸리는데, 요 자리는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, 요 자리 이제 이탈이 나왔던 자리죠. 여기 거래 터지면서 투매가 좀 나왔던 자리인데, 자, 그 자리가 지금 저항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자리를 뚫어야 상승이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은 더 상승이 나오고 충분히 수익을 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좀 지켜보겠습니다. 자, SK 다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 자리 돌파 시도를 하죠. 자, 여기서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했다가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지만 옆으로 또 잘 횡보를 시키고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거래가 살짝 들어왔지만 여기서 거래가 사실 더 터져야지 이게 돌파가 될 수가 있어요. 여기 거래를 좀 넘겨야겠죠, 이 자리. 얘가 이런 식으로 좀 터져줘야 돌파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요. 지금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요. 좀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분봉상 고점을 좀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자마자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쏟아졌어요. 근데 뭐 여기 매수 들어온 물량 대비 별로 많지는 않죠. 자, 순간적으로 좀 쏟아진 것 같은데 호가창 모양은 뭐 하락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모양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국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리죠. 자,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 이제 돌파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순간적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이제 물량을 터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. 자,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일단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됐고요. 자, 나머지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80원도 일단 먹었네요. 자, 그러면 890원 좀 도전을 하겠죠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절반의 절반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. 자, 890원 또 도전을 하러 가고 있고요. 자, 890원 터치 거의 다 왔죠. 자, 터치는 했습니다. 예, 좋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. 단기에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SK증권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카이노스메드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. 얘가 좀 급하게 떨어져서 제가 좀 확인을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일단은 매수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녹화를 켰어요. 자, 요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좀 투매가 떨어졌죠. 자,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인데 거기를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졌어요. 여기서도 한번 투매가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투매가 나오고. 자, 여기는 이제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좀 지지받던 자리죠. 이런 식으로. 자,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해봤어요. 자, 이런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. 5,980원 정도. 자, 한번 볼게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반등이 살짝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조금 더 힘을 내보기를 기대를 해볼게요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짧게 절반 일단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해봤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. 짧은 구간 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이것도 매도하도록 할게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카이노스 매드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세 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요. 자, JNK 히터하고 그리고 SK증권은 제가 어제부터 좀 매수를 하면서 오늘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자, JNK 히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JNK 히터는 어제 S퓨얼셀하고 두산퓨얼셀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수소차 관련 이 대장주로 치고 나갔잖아요. 자, JNK 히터는 한 3등주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얘는 상한가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잖아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분봉상 보면 얘도 이제 두산퓨얼셀 그리고 S퓨얼셀처럼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서 이제 투매가 떨어진 거죠. 이런 자리가 이제 깨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투매로 좀 잡은 겁니다. 투매로 여기서 1차로 좀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요 정도 됐었죠. 아래쪽에서 이제 물량을 좀 더 샀으니까.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가 뭐 별로 이렇게 큰 변동은 없이 약간 살짝 갭을 띄웠죠. 0.4% 정도. 근데 이제 오전에 좀 흔들었어요, 얘가. 이렇게 이제 아래로 흔들고 오전에 두산퓨얼셀하고 S퓨얼셀도 아래쪽으로 좀 아래꼬리로 흔들었다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얘는 걔네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등주격이다 보니까 좀 강도가 약했죠. 상승 강도가. 그렇지만은 저는 목표가 요 자리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이거든요. 여기하고 여기 이제 무너진 라인이니까 제가 올라올 때 여기서 절반 팔고 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다 팔았죠. 그래서 이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JNK 히터는 이제 투매 매매로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. 또 SK증권 매매를 좀 했었죠. 자, SK증권을 매매한 이유는 SK를 제가 원래 먼저 좀 매매를 했잖아요. 자, SK를 좀 먼저 잠깐 볼게요. 자, SK는 제가 여기서 지지저항 라인으로 매수를 해서 짧게 요 구간 좀 수익을 내고 나왔죠.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이놈이 바로 위로 쳤으면은 수익을 한 번 더 잘 내고 나올 종목이었는데 아래로 뺐다가 얘가 이제 올리는 바람에 본전가에 매도를 하고 이제 절반만 수익 실현을 해놓은 거 가지고 이제 이익 실현이 마무리된 종목이었는데 여기 이제 지지 라인 보고 매매를 했던 거죠, 이 자리.
근데 얘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SK 바이오팜이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간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SK 바이오팜 청약 관련해서 이제 SK와 SK 증권이 충분히 이제 이슈가 될 만하다. 그래서 상승이 나올 만했다. 근데 이제 SK를 제가 먼저 좀 매매를 했었고 얘는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. 얘는 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상승이 나왔는데 SK증권은 상승이 안 나왔다.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매수를 했던 겁니다.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더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오늘 상승이 나올 때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분봉으로 좀 보면 제 제가 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나요? 요쯤에서 했죠? 요쯤에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 떨어져서 제가 여기서 한 것 같은데요. 여기서 했나요?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1차 매수, 2차 매수해서 제가 평단이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선 거는 자리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자, 오늘 오전에 여기를 이제 한번 터치를 했어요. 반등을 주고.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, 여기를 결국엔 뚫었죠. 뚫고서 이봉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좀 팔고, 여기서 좀 팔았나요? 하여튼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,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뭐 거의 한 10% 가까이 더 상승이 나왔어요. 뭐 항상 그렇잖아요. 저는 제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익 구간이 있고 또 분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 라인에서 이제 제가 좀 물량을 정리를 한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될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더 상승이 나왔죠. 얘가 오전까지는 잠잠하다가 한 10시쯤인가요? 11시쯤인가요? 그 정도 됐을 때 뉴스가 좀 나왔어요. 인터넷에.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뭐 150대 1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뭐 200대 1이 됐다가 계속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이 SK 바이오팜 상장 주식을 청약을 하려면 SK 증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.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한 이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거의 한 50% 정도 가까이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한 18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한 30% 정도, 그리고 나머지가 SK증권이 이제 청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SK증권이 제일 조금입니다. 이 청약 물량이.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슈가 한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SK증권도 매매를 잘 마무리하고 수익으로 잘 끝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SK증권 매매도 좀 마쳤고요. 그리고 오후장에 카이노스 매도를 좀 매매를 했어요. 자, 카이노스 매도도 투매 매매로 좀 매매를 한 겁니다. 자, 여기 앞에 이제 매물이 없잖아요. 매물이 없고 오늘 이제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. 그리고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잖아요. 꼬리 매물 때까지. 그래서 분봉을 보면 얘도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잘 나왔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돌파된 자리, 그리고 이런 저점 자리. 이렇게 이제 오전에 잘 만들다가 여기서 한번 툭 깨고 여기서 한번 툭 깨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투매 물량이 쏟아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좀 잡았죠. 자, 요봉 이제 떨어질 때, 음봉으로 떨어질 때 제가 좀 급하게 봤어요, 이 종목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좀 급하게 잡고, 일단 잡고 나서 제가 이제 녹화를 켜서 요 구간 이제 좀 수익으로 짧게 좀 매도를 하고 나왔죠. 요것도 3% 정도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좀 상승 나올 때 팔았으니까 한 2% 정도, 수수료 빼고 한 2%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카이노스 매드 종목도 투매로 짧은 구간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.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이 빅텍을 안 볼 수가 없네요. 빅텍이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북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에 의해서 이 대남 관련 공격을 정말 수위 높게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군사적 도발을 할 것처럼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난데없이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어요. 김정은이 나타나서 김여정이 경고한 이제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행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. 자, 그 멘트를 하니까 이제 방산주, 전쟁 관련주 종목들이 그냥 아래로 다 꼬꾸라졌죠. 자, 분봉을 보면
자,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이제 쳐 박았습니다. 그래서 하한가에 좀 들어갔고요. 자, 얘뿐만이 아니고 스페코도 하한가에 좀 들어갔죠. 자, 스페코도 하한가에 들어가고 뭐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하한가에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하한가에 들어가는 물량이 적어요. 물량이. 예, 하한가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터진 이 음봉 거래량처럼 이렇게 확 터지면서 하한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얘가 개파락 이후에 빠르게 하한가에 확 꽂힌 게 아니고 분봉상 굉장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하한가에 들어갔거든요. 예, 그런데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. 자, 이 부분이 군사적 공격 도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겁니다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빅텍이 하한가에 들어가니까 남북 경협 관련주 또 뭐 금강산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뭐 또 난리가 났죠. 자, 대아티아이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자, 아난티, 뭐 대아티아이, 현대로뎀, 푸른기술, 부산산업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. 자,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.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행보를 잘 시켰는데 악재가 터져서 물렸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좀 윗꼬리를 달고 나 아직 살아 있어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결국에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물론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게 재료화돼서 뉴스화돼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물량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찬스가 온 거죠. 그래서 아마 내일 뭐 갭을 좀 띄워서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물량을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를 뚫기 전에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. 이 자리를 만약에 내일 갭으로 뚫어가지고 위로 한 번 더 강하게 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과정으로 이렇게 거래가 더 터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. 자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얘가 치매 치료제 패치형으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로 또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이제 상한가에 어제 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아래권에서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들고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결국에 오늘 그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상한가로. 자, 윗꼬리 매물대가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몸통 매물대는 완전히 돌파가 나왔어요. 그리고 재료하고 이슈가 굉장히 좀 좋죠. 셀트리온하고 엮이면 요새 뭐 상한가 두세 방은 기본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아이큐어도 오늘 분봉상 뭐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아주 빠르게 뭐 6분 만에 상한가에 꽂히고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렸죠. 자, 얘도 아마 내일 갭이 굉장히 많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하고 엮이면서 이렇게 다섯 방의 상한가에 이후 거래 정지 하루 됐다가 오늘 또 점상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뭐가 연결됐다 뭐 이러면은 아주 난리 납니다 요새. 자, 오늘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, 이 종목도 또 셀트리온하고 뭔가 엮였어요. 자, 이 종목은 셀트리온하고 대정화금에서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근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 얘도 이제 여기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잖아요. 예, 여기를 이제 내일 어떻게 뚫어내느냐, 뭐 뚫어서 이제 강한 종목의 특징이 또 만들어지느냐, 그런 이제 만들어지는 캔들의 모습을 보고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모습 마루놀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이제 재료는 또 셀트리온하고 엮였기 때문에 일단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. 자,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오늘 또 몸통 라인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어요. 자, 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피부 염증 치료제였나요? 싼 약 있잖아요. 덱사메타손이라는 성분으로 팬데믹 바이러스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주면서 한번 쉬었지만 오늘 또 그 이슈로 다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근데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가 더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
자,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뭐 앞에 큰 산이 있어서 이런 큰 산의 매물대가 이렇게 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, 여기를 돌파를 하기 쉽지는 않겠죠. 내일도 뭐 상한가가 나와도 이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의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내일도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지면은 또 관심 가져볼 만 하겠지만 거래량도 최근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아서 일단은 뭐 내일 좀 보는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꼬꾸라졌어요.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음봉이 터졌어요.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. 제가 윗골이 달리는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의 내용이 있는데, 자, 요런 캔들이 이런 거래대금 터지면서 만들어진다? 이러면 일단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물론 한 번에 죽지는 않겠죠. 이렇게 또 하락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두세 번의 산을 만들고 그리고 물량을 넘긴 이후에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상투의 신호는 한번 나왔다. 그래서 알테오제는 좀 조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3연상에 들어갔던 쌍용차도 오늘 또 망가졌습니다. 자, 3연상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났죠. 제가 이 종목은 이런 이슈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매매 안 한다 그랬잖아요.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얘는 뭐 꼬리도 없이 그냥 바로 음봉으로 꽂아버렸죠. 예. 뭐 이 종목이 여기에 들어온 물량을 한 번에 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뺐다가 위로 좀 흔들고 이렇게 또 물량을 정리할 과정을 거치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내가 시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토막이 그냥 하루 만에 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종목은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.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오늘도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졌어요. 물론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단기간에 이어가고는 있지만 또 양봉 도지를 만들었죠.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장만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자,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는 몸통이 긴 좀 양봉 도지를 만들었어요. 그나마. 근데 요것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한 12에서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좀 움직였어요. 그래서 이 양봉의 길이는 그런 종목의 힘이다.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만 봐도 알겠죠. 현대차도 그렇고요.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빼고는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캔들의 의미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또 수급은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.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. 오랜만에. 코스피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. 기관도 매도를 했지만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던 금융투자와 또 연기금에서 살짝 매수는 들어왔습니다. 자, 개인이 살짝 매도를 했죠. 수급적인 부분이 살짝 변하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물량으로 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. 어쨌든 지속적인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.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변화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그동안 악역을 맡았던 김여정의 이 대남 공격에 대한 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좀 저지시켰다, 보류를 했다. 이 부분이 조금은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지속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해서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 시장은 방향을 정하지를 못했다.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래서 계속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